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라는 매체가 있죠. 아시다시피 진보 진영의 대변지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인터넷 매체죠. 오마이뉴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보기 드물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선거제 놓고 갈팡질팡 서울 의원들 우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지난 4년 전에는 준연동형 이렇게 그 민주당과 정의당 뭐 이런 데에서 그 힘을 합쳐가지고 뭐 사실상 날치기 처리를 했었죠. 그 준연동형 비례제가 현재도 공직선거법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과거 방식의 병립형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완전 연동형 이렇게 갈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국민의힘은 자, 준연동형 했더니 결국 위성정당 나온 거 아니냐. 만약에 또 준연동형이나 연동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거제를 그냥 정직하게 가져가자, 병립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인 민주당이 확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병립형에 동의한다 그러면 합의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뭐 준연동형 유지한다고 했다가 병립형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병립형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다시 그 이후에는 각종 언론 보도에 보면 민주당이 연동형 선거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러더니 최근 들어서는 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권역별 병립형을 또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오마이뉴스마저도 갈팡질팡 뭐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리고 있던 범진보 진영의 수많은 정당들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아마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이거는 결국 크게 보면 균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5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A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제가 상당히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결단하고 딱 지나가야 하는데 자꾸 좌고우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좌고우면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5명, 그러면서 뿐만 아니고 오늘 또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하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합동으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총선 직전에 5석 내지 10석을 더 얻겠다고 병립형으로,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또는 위성정당을 재창장하겠다는 정치 노름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결국 민주당을 겨냥한 거죠. 민주당이 지금 그쪽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김준우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5석 내지 10석 정도 사실상 이렇게 나눠주는 모양새가 바로 준연동형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왜 그걸 병립형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공격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 방송에 패널로 나오는 분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아, 저 사람은 어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진영에 좀 유리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민주당 진영에 유리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 묘한 중간지대, 아마 이제 정확하게 저희만큼 아, 저 사람은 지금 어디 소속돼 있다 또는 누구 편들고 있다 뭐 이런 게 저희만큼 판단은 안 되시겠지만, 거기를 보면 은근히 이낙연 신당을 편드는 패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또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도 있고요. 뭐 탈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이낙연 신당에 가서 대변인을 하고 있는 설주환 변호사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뭐 마찬가지고 그 지금 함께 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일부 몇몇 사람,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지만, 저 사람은 제3지대를 옹호하는 쪽이네? 원래는 민주당 진영을 옹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한 달여 정도부터 제3지대를 은근히 옹호하는 쪽으로 바뀐 사람. 이런 것들이 범진보 진영의 균열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었죠. 전병헌 전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아마 그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기 때문에 이제 출마를 못하니까 탈당을 해서 지금 이낙연 신당으로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이라는 타이틀, 전직 의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아마 원래 동작갑에 출마를 했었죠. 상당한 정도의 표는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에서 아직 현역 의원 탈당은 원칙과 상식 3명밖에는 없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공천을 시작하면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 일단 뭐 하위 뭐 20, 30%를 잘라내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직 개별적으로 통보를 안 했지만, 통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경선에도 못 나가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죠? 제3신당에 이 이낙연 신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포기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할 거거든요. 저는 아마 상당수가 부당하다고 항변을 하면서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입니다. 여하튼 5월 말까지는 현역 의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원칙과 상식 3명, 지금 그 원칙과 상식 이 3명이 이낙연 신당과 지금 합당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뭐 아마 이번 주말쯤이나 뭐 합당될 거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뭐 이제 빅텐트가 아니고 중텐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현역 의원 3명에다가 민주당에서 뭐 하위 몇 퍼센트 이래가지고 컷오프 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되면 이제 기호 3번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현재 정의당에서는 현재대로라면 기호 3번을 정의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오늘 꼼수를 썼죠. 이은주 의원이 2심에서까지 그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써서 그냥 지금 의원직을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임자가 뒷순번이 그 승계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이 돼버리면 그게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꼼수를 부려서 6석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만약에 원칙과 상식과 합당을 한다면 4명만 더 현역 의원을 확보하면 기호 3번이 됩니다. 아마 그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도 이제 어제 양향자 의원의 그 한국의 희망이라는 데하고 뭐 합당 선언을 했는데, 그거는 선언이고 아직 뭐 합당이 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개혁 신당으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현역 의원 1명을 확보한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호 3번, 이게 이제 빅텐트가 안 되면 기호 3번을 누가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낙연 신당이 지금 가장 앞서 있다. 3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 워낙 민주당 의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선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을 수 있고, 이낙연 신당 있고, 뭐 거기로 이제 상당한 정도로 범진보 진영을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당 뭐 등등 있을 겁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인가요? 여기가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 뭐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과거에 뭐 비례연합신당 이런 걸 제안했었죠. 근데 민주당에서 병립형 얘기가 나오니까 용해인 의원이 다시 또 민주당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범민주진영의 균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범민주진영이 균열한다고 해도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큰 걱정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2월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광주 출마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광주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되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광주에 가서 출마를 하면 본인의 당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고 거기서부터 이 이낙연 신당이 어찌 보면 세를 좀 불려갈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범진보 진영의 심장이 광주 아닙니까?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깃발을 꽂으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더군다나 문제는 2월에 되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몇몇 그 판결들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뭐 조국 전 장관 판결, 그 다음에 뭐 송영길 전 대표를 제외한 뭐 사람들은 1월 말에 이제 돈봉투 선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한테 특히 아픈 부분은 백현동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 이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 13일에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렇다면 결국 백현동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 법원이 1심이지만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로비를 받은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이 없을까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되면 호남 민심도 또 술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를 놓고 보면 결국은 총선을 지금 70여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에 쩍쩍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낙연 신당이 호남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진 못할지라도 수도권에서 여러 명을 공천하면서 몇 석을 이제 민주당 걸 빼앗아 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자기네들이 갉아먹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제 소위 범진보 진영의 균열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 또 이쪽 보수 진영의 균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도 역시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게 만약에 각 지역에서 뭐 상당한 표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재명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비례제 방식 뭐 그다음에 공천 룰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범진보 진영이 균열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